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연약지반상의 보강통벽을 축조했을 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이 내용에 보시니까 높이 10m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성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지반상의 하중을 크게 해서 올렸을 때, 보강통벽을 올렸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결론. 즉 논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중요한데, 먼저 유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형은 뭐죠?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제점 유형에 대해서는 문헌대 점검, 문제점, 원인, 대책, 발생 형태, 검토 방법 뭐 이런 부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문헌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페이지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1페이지는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먼저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빠진 게 문제점 원인 대책 말고 빠진 게 이제 형태나 검토 방법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끌 수 있냐면 1페이지에서는 연약지반상의 보강통벽 축조시, 보강토 옹벽 축조시 하자 유형이요. 하자 유형이나 손상 유형. 자, 이런 문헌대 점검에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연약지반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치마나 안정에 대한 부분, 치마나 안정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 방법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치마 문제라고 한다면 치마 기준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하자 유형이나 또는 검토 방법이나, 즉 우리가 얘기하면 검토 방법, 하자 유형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마 기준을 쓸 수 있어요. 자, 치마 기준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교 표준시방, 도로교 어떤 설계 기준이나 도로공사 LH 기준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죠? 가장 만만한 게요. 물론 구조물에 따라 틀려요. 틀리지만 토질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면 연약지반의 토질에 따라서 만약에 사질토냐 또는 점성토냐 또는 뭐 복합지반도 있겠죠. 복합지반이냐 이렇게 이제 따졌을 때 여기 이제 전체 치마량과 부등 치마량은 어느 정도로 허용 치마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부등 치마량은 허용 치마량 기준이요. 허용 치마량은 보통 이제 구조물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다르고 구조물의 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는 어떻게 본다? 얘는 이제 25mm, 얘는 50mm, 밀리미터죠. 밀리미터고요. 얘는 30mm 정도 되고요. 이 반이죠. 점성토와 사질토의 반이고, 얘는 이제 20mm예요. 20mm. 부등치마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니까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은 계속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책을 치마량 기준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자, 이 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쓰시면 이 페이지는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대책을 쓸 거예요. 대책을 쓰는데, 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얘기한다? 내용을 보시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적 문제점인 보강 토체의 문제점, 그 다음에 외적 문제점인 연약 지반상의 문제점,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문제점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원인에 대한 부분하고 대책을 쓸 수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예상 치마량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작은 경우, 보통일 경우, 클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예상 치마량이 작을 경우에서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50mm 정도를 연약지반으로 봤을 때 예상 치마량을 얼마로 본다? 75mm 이상일 경우, 거기 이제 그렇게 나왔죠. 이상일 경우, 아니면 이 두 배인 150mm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두 배인 300mm 정도 이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이 내용을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치마 기준, 즉 허용 치마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치마량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50mm 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상 치마량이 작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괄 축조를 한 다음에 후에 이제 방치를 하는 거죠. 프리로딩 방식을 쓰는 거고요. 얘는 이제 단계별 축조,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성토층을 1단계, 2단계에서 올리는 거죠. 단계별 축조 후
방치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연약 지반 개량을 해야겠죠. 연약 지반 개량 후에 어떻게 한다? 단계별 축조를 한다 하거나 또는 뭐 한다? 분리시공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시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보강토체를 먼저 올린 다음에 안밀치마로 충분하게 준 다음에 여기다 벽체를 나중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벽체에다가 뒤채움을 해서 어떤 보강재를 넣을 수 있는데 변형의 수용성이 있는 일반 어떤 토체, 즉 조립토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일 시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성을 주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바를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를 채움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3페이지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게 경제적이면서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있느냐, 그런 방법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을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논술리적으로 푼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약 지반상에 이렇게 고성토를 한다라는 것은 치마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한다? 치마 기준을 얘기하고 치마 기준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와 2페이지와 3페이지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에는 치마량이 많을 거다. 즉 연약 지반에 대해서 10m씩이나 올리면 치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을 거니까 기준을 먼저 보고 그 치마 기준에 대한 대책을 치마량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그 중에서 효율적인 대책인 분리시공에 대한 방법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쓸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치마에 집중을 하세요. 치마량이 상당히 클 것이다. 즉 고성토로 간다. 우리가 보통 저성토, 고성토 나누면 한 어느 정도의 성토고를 얘기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2m 이하면 저성토, 2m 이상이면 고성토라고 보죠. 그러니까 10m나 올린다라는 건 굉장한 치마나 어떤 안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냥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범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법 유형으로 시공 전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을 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점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유형이니까 어떤 하자 유형이나 검토 방법이나 치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특히 치마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치마 기준에 따라 치마량에 따라 대책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토에 대한 문제점, 원인, 대책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한다? 내적과 외적, 외적으로 표시를 하고요.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치마량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1페이지 치마량을 쓰고 치마량 기준으로 했을 때 치마량이 얼마 이하인 경우, 즉 우리가 얘기하면 치마량이 경미한 경우, 보통인 경우, 치마량이 심각한 경우 또는 이제 치마량이 작을 경우, 보통의 경우, 그 다음에 큰 경우 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75mm나 150, 이제 더블씩 하는 거죠. 75mm냐 150mm냐 300mm냐 뭐 이렇게 될 경우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빼요. 이제 공법 유형이 아니라 문제점 유형이니까 3페이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 질문 조건에 대한 실무상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질문 조건이 뭐냐면 연약 지반상의 보강토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수도 중요하지만 얘가 치마량이 많을 테니 치마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제시해야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조건이 뭐라고요? 연약 지반상의 고성토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공 방법, 즉 치마를 적게 하기 위한 시공 방법이 뭐냐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배수도 나올 수 있고 계측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 조건에 충실하게 답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대답을 하는데 어떤 익숙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다. 끊임없이. 자, 연약 지반상에다가 10m 높이면 고성토일까 저성토일까? 상당히 고성토네. 고성토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치마량이 상당히 크겠네. 그럼 치마량의 기준은 얼마일까? 그 치마량의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초과된다면 어떤 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될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 제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어떤 지혜를 말씀을 드린다면, 건방지지만 지혜를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익숙해져 있어요. 대답에 익숙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질문에 익숙하셔야 돼요. 즉,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10m 이상이면 고성토냐 저성토냐? 고성토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성토에 대해서 치마 문제가 가장 크다면 대책은 치마량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는 게 논리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쓰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즉 질문 조건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답안을 풀어가시고요. 논리적인 부분.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치마량이 크다예요. 그러니까 치마량에 대한 부분에서 예상 치마량 기준, 예상 치마량에 대한 예상 치마량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서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